안녕하세요. 피셔앤비스트 피셔입니다. 언제까지 증시가 흔들린다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인터넷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정보들로 위안을 얻거나 아니면 분풀이를 하실 건가요?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조울증에 빠져서 인생만 낭비할 뿐입니다. 모두 단기의 주식시장의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매수를 하며 큰 돈을 빠르게 벌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 헤매이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상담할 때 가끔 드리는 말입니다. 이번 미중 무역 합의 난항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매도하고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거나 사람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기가 막히게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이런 정보도 없고 그런 고수도 없습니다. 괜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 합의가 혹시라도 완전히 틀어질 것인지 뉴스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제가 항상 제 영상의 이 앞머리 부분에서 경제지표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 방향과 이 경기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면서 매수, 손절을 반복하며 단기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자들과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주식시장이 당장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오르고 내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근거로 지금 이 경기에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이죠. 현재 구간은 그림의 녹색, 경기의 상승 영역의 후반부이므로 이미 한참 전부터 채권형 자산의 40%를 분배했고요. 그리고 주식형 자산의 60%를 이렇게 투자하여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영상에서 이미 한두 번 이야기해 드린 것이 아니죠. 또한 향후 증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점점 채권의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계속 추적 관찰해 드리는 이런 경제지표 다수가 폭락을 예견하는 경우 주식시장이 아무리 급등하고 있더라도 주식형 자산을 매도하고 저희는 채권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누구도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국면에서 우리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어서 경제지표에 따라 채권의 비중을 60%까지 이렇게 늘렸던 경험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형 자산의 매수 매도 결정은 역사적인 사실과 경제 지표를 근거로 판단하고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은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전히 틀어지고 무역이 중단되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주식형 자산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이런 돌발 악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는 이미 손쓸 수 없이 하락하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좋은 매도의 구간일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깨고 급락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예상과 달리 시초가보다 반등을 하여서 끝났습니다. 아침 시초가에 주식을 전부 손절했다는 이런 분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으니 상당히 힘이 드셨겠죠. 역사적 사실과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이전 글에서 이번 미중 무역 합의가 장기화되더라도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거나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재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저희 의견과 근거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의 25% 관세 인상이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위안화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될 때 이번 고율 관세 부과 소식에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오르면요, 환율 차이로 중국산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율을 25% 인상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 환율이 달러당 6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1달러로 6위안의 제품을 수입해 오려면
10%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0.1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1.1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달러당 7위안으로 올랐고 여기에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6위안의 제품을 수입해 오면 관세율이 25%가 적용이 되어서 7.5위안이 있어야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환율이 달러당 7위안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1.7달러만 지불하면 해당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 1.1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7달러만 지불하면 해당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안화가 절하되고 위안화 환율이 올라버리면 미국의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25% 고율 관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2018년 4월 약 6.3위안이던 위안화 환율은 2018년 말 6.9위안까지 상승합니다. 자, 미국은 이러한 위안화 환율 상승 부분을 통제해야 되겠죠.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였고 중국 정부가 간섭하기 시작하여서 위안화 환율은 2019년 다시 달러당 6.7위안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근본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다시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상승이면 고율 관세 부과는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2018년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안 되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미국의 소비 감소와 투자 감소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락만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임기 내에 그동안 치적으로 자랑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결렬되고 완전히 끝나면 경기 둔화로 임기 내에 제대로 한 것 없이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기소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이미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재선을 포기하고 중국과 무역 단절을 감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무역 협상을 제안하면서 이런 예측은 어긋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 타결 전 이 후반부의 진통일 뿐 결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하거나 장기화 되더라도 트럼프가 표심을 확보하는 충분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조금씩 합의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아직 미확정 짓고 G20 회의에서 시진핑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과 대조적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 합의가 완전히 결렬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의 달러 인덱스가 지난 2018년 초와 달리 추가로 급등하지 않는 부분도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2018년 5월 보시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달러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양호한 반면 중국 및 유럽 등의 경제는 악화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달러의 급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한 것도 이유이지만 이번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미국도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외인 자금 이탈이 강해지는데 이번에는 작년과 같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상대적인 우리나라 통화의 급락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과 다른 시중 유동성의 환경도 긍정적이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조달 금리가 높아졌던 이런 작년과 다르게 지금은 미국채 금리가 그림처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보시면 미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사례들을 볼 때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 부분도 지금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해드리면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25%로 인상된 고율 관세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위안화 환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미국의 중국 수입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이 더 오른다면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럴 경우 고율 관세 부과가 실질적인 중국의 압박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미국의 소비 감소, 투자 감소,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지금 주식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G20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나겠다고 트위터에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와 다르게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외인 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미국채 금리가 지난해와 다르게 하락하는 부분도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저희 의견은 같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는 진행 중이고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 증시가 횡보 등락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주식형 자산을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